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 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사육 중인 가금 조류에 대해 예찰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먹을 권리를 찾기 위한 집회를 당진시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당진 녹색어머니회와 전교조 당진지회 등 14개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당진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최태섭 회장은 대표자 발언에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조공법인의 집회 신고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쓰던 APC, 시공에 있는 APC를 농협과 당진시가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리에 있는 냉동 냉장 창고를 시에서 임대해서 거기에서 학교 급식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 날 조공법인 측에서 그 학교 급식 냉동 창고 급식센터에다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급식 직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공법인이 참여하지 않아 대덕동 냉동 냉장 창고를 임차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조공법인이 20일 학교 급식센터 대체 장소와 일부 학교 인근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조공법인이 협조하지 않아 기존 존재하는 물류창고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대덕동 냉동 냉장창고 사용마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당진 청소년 평화나비 회장 김남인 학생도 참여해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진시청 민원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3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진시가 학교 급식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 이번 집회 신고를 한 조공법인 책임자는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 농협조합장 후보들은 아이들의 밥상을 위협한 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약속할 것. 이렇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현재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와 배송업체를 선정하고 대덕동에 냉동 냉장 창고를 마련해 다음 주 아이들의 급식을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청 앞에서 아이들의 먹을 권리를 찾기 위한 학부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진 녹색어머니회와 당진 학교급식운동본부 등 총 14개 단체가 참여해 아이들을 굶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 당진 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며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조류 독감은 닭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인간에게 감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 타입과 H7N7 타입, H9N2 타입 등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주말 동안 일어난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태안 인근에서 갯바위 낚시객 6명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다행히 이들 6명은 전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5시 20분경 태안 안흥항 인근에서 갯바위 낚시객 6명이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0, 40대 회사 동료로 구성된 이들은 주말 낚시차 대전에서 안흥항을 찾아 인근 갯바위로 들어갔다가 물때를 맞추지 못하고 고립돼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작업 당시 안개가 많이 꼈으나 여성 5명과 남성 1명, 총 6명은 다행히 전원 구조돼 귀가 조치됐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바다를 찾는 행락객이 점차 늘면서 유사한 연안안전사고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바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그동안 발생한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죽음의 외주화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산업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5월에는 현대제철 전기로 보수공사를 하던 25살 남모 씨 등 5명이 아르곤가스 질식사고로 인해 숨지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다음 해 1월에는 추락, 가스 중독, 익사 등의 원인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폭발, 과로사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현대제철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총 36명에 달합니다. 사망사고는 주로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산업재해로 숨진 36명 중 29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처럼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원인입니다. 아르곤가스 질식사고 이후 노동부가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1123건에 달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안전대책과 하청구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됐는데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과 나쁨 수준으로 가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도 권고사항에 그쳤던 차량 2부제가 이제는 특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용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청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청사 입구에서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민원인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한편 이날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당진, 보령,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8기에 대해 80% 수준의 상한 제약이 실시됐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 발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제1대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과 청소년 봉사지원센터 건립 등 11개의 안건이 상정됐는데요. 정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시의 제1대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22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6개월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지난해 공개 모집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2일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및 역할 재고 방안과 당진시 청소년 봉사지원센터 건립,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범죄 예방 교육 실시 등 11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의 정책 제안 순서를 직접 주재한 정세민 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진시가 아동 친화 도시로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우리 정책도 이제 다 세우고 해서 이 마지막까지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제안이 잘 받아들여져서 저희 당진시가 아동 친화 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쌀이 올해도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진쌀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게 된 건데요.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 국가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소미 영농조합법인이 당진쌀을 싱가포르로 수출했습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10톤으로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싱가포르에 총 41톤의 당진쌀이 수출길에 오른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포함해 당진쌀의 지난해 총 수출 물량은 163톤으로 이는 지난해 당진 농산물 해외 수출 물량 333톤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싱가포르로 당진쌀이 수출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당진쌀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 국가를 더욱 다양화하고 해외에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게끔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진쌀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요.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당진시 보건소가 26일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1차 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지역을 순회하며 1차 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이번 검진은 시내권인 동지역을 제외한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검진 항목은 위암과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및 전립선 질환 등입니다. 특히 이번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는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검자는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회 검진 일정은 26일 합덕을 시작으로 송악과 고대, 성문순으로 이어져 3월 13일 송산면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희망자는 당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검사 전날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충남도 내 최초로 당진시가 도입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특례 보증 출연금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 건데요. 이로써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당진시가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자금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출연금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소비심리 위축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출연금의 12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12배인 총 60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 지역의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